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향후 혹시 있을 조기 대선 전국과도 맞닿아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큽니다.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장 기자, 가장 궁금한 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,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. 우선 이 2심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동시에 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. 네.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2심과 3심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. 물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, 2심 모두 이 규정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. 네. 상고를 할 경우에 이 상고심 접수 또 재판부 배당, 주심 재판관 지정 등의 절차만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요. 네. 다만 3심은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.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대표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건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,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.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이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최근 재판부가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.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제를 할 경우에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으면서 물리적으로 법원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. 항소심이 이 대표의 대권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죠. 우선 1심에서는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1심과 다르게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혹시 있을 이 조기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당 내외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비명계를 포함한 야권의 결집,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부각이 될 텐데요. 현재 잠시 목소리를 좀 낮추고 있던 비명계의 성토도 바로 커질 수 있고요. 네. 만약에 이 차기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자칫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후보 적합성에 대한 당내 논의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대표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. 그다음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없다,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자신의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재 받는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.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.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. 어쨌든 여야 잠룡들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요. MBN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대표가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이건 정말 큰 불행이라고 했습니다.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? 그게 취임식 날부터 취임식장 바깥에서 시위가 나올지 모르지요. 네,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. 이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약 기소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건 정말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